돈을 번 이유는 용신운이 아니고 재성대운이었으면 이런 작용이. 오늘은 일간별로 돈이 들어오는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돈 들어오냐 상담하다 보면 우선적으로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언제 돈이 들어오는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실제 언제 돈이 많이 들어올까?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제를 붙였는데 발전하는 이라는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데 일시적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게 아니라 돈이 계속 증가하고 일이 잘 되고 이런 발전하는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런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주를 보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부분, 사회적인 성공에 더 행복의 의미도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유엔에서 나온 이제 행복 보고서에 보면 우리나라 순위는 58위로 지난해보다도 5단계 하락했다고 합니다.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생각해보면 물질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고 삶은 더 윤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성장에서 온다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장은 물질적인 성장도 포함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삶, 내 삶이 어제보다 나아지고 내가 한 노력만큼 보상을 받는다면 거기서 더 몰입할 수 있고 행복을 느끼기 쉽겠죠. 행복은 장기로 보면 소득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나의 행복도 증가하는 경향을 띈다고 할 수 있겠죠. 또는 다른 자료에서 나온 건데 홍콩도 이제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고 우리나라도 낮은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가 특이하게 이쪽에 있어요. 그래프를 설명드리면 당신은 행복하세요라고 하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남들은 그럼 행복할까요?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남들은 행복할까라고 물어봤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대답 속에 자신의 상황도 투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사회 환경이 행복하지 않은 환경인 거죠. 이 제도나 사회에서 좀 서포트 받는 게 부족했을 때 불안감이 많은 부분이 하나 있을 거고요. 소득 불평등도 심한 나라에서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보면 빈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고 그것에 의한 행복도가 전반적으로 좀 떨어지는 거죠. 문화적인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행복해야 된다는 사회적 압박, 다른 사람의 시선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런 것조차도 제대로 표현 못하는 사회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은 돈을 많이 버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돈을 넘어서 행복하고 성장하고 어제보다 나아지는 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정의하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성장하는 삶인 거죠. 내가 이만큼 노력을 해가지고 어제 나보다 이만큼 성장하면 그 성장이라는 건 여러 가지 있겠죠. 승진하는 것도 있고 공부가 잘 되기도 하고 업무의 퀄리티나 양이 늘어나고 매출도 늘고 손님도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다 성장의 관점으로 보긴 합니다. 사주에서는 좋은 대운을 만났을 때 단순히 일시적인 돈, 재성운이 와서 일시적인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주의 본래 쓰임이 좋아지고 내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우상향 곡선을 가지고 있어서 일시적인 행운보단 지속적인 성장운, 용신운이나 희신운이 아닐 때도 돈을 벌긴 하지만 용신운이나 희신운일 때 돈을 벌기가 유리합니다. 요 사주 같은 경우는 무토가 지지에 토들이 많아 아주 극신강합니다. 간목 편관이 중요한 인자로 쓰이겠죠. 간목이 힘을 받는 시기가 중요한데 자대운이 되면 수생목을 해서 용신이 힘을 받고 희신운이죠. 그리고 자진합으로 해서 용신운이기도 하면서 수재성이 강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이때 돈을 말게 벌게 돼요. 비견겁재가 이렇게 있고 식신상관이 있고 재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재성 중심으로 생각하면 재성운이 오거나 식상운이 오면 재성이 강해지겠죠. 그럼 항상 돈이 들어오냐? 돈과 인연은 생기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는 운은 뜻만 보면 되지는 않고 용신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발전하는 좋은 환경이 갖춰진 상태에서 재성운이 어떻게 오는지 움직이는가를 봐야지 이 재성에만 돈에만 집중해서는 제대로 읽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용신운이 움직이고 그때 재성운도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 콤보에 의해서 그러면 일간별로 보겠습니다. 간목부터 볼게요. 묘목이면 제왕지잖아요. 요 양인이 두 개가 있으니 간목에 힘이 넘치죠. 목을 도와주는 수까지 있기 때문에 극신강한 사주가 됩니다. 목이 강하기 때문에 신금 정관으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해대운이 오면 해묘합을 하기 때문에 목이 더 강해져서 이때 많은 고생을 하셨고 병술대운이 들어오면서 병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식상에 해당하죠. 병화는. 그리고 술토 안에는 요 신금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때 신금이
용신이 힘을 받고 그때 식상운이 오면서 재물을 많이 벌었습니다. 물론 술토는 재성이기도 하죠. 상관 재성운에 재물이 발전됐지만 그보다 앞서서 용신운이라는 환경적인 인자가 작용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강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빼는 상관 재성운 자체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을목 보겠습니다. 신강하죠. 지지에 다 목입니다. 임묘진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토까지도 목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대운을 봐서도 이제 봄하고 수는 불리합니다. 이 사주는 이제 병화대운에 돈을 좀 버셨는데, 병화라고 하면 상관운에 해당되죠. 상관으로 이 강한 에너지를 좀 빼줄 때 병화대운, 상관운에 돈을 많이 벌었고, 자수나 을대운에는 목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많이 까먹게 되죠. 이 세운으로 유금년이 오면 적당하게 신강해서 지지가 강한 경우에는 충운이 올 때 괜찮은데, 지지가 목으로 극신강할 때 유금이 오면 왕자 충발로 해서 강한 게 더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때도 손재가 심해졌습니다. 이 사주는 금은 힘이 하나도 없고 뿌리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용신으로 좀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간목의 신금은 그래도 사화 중에 경금의 뿌리가 있지만 이 경금은 아예 뿌리가 없어서 이걸 써먹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극신강하기 때문에 상관운에 재물이 발전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그 다음에 병화일간을 보겠습니다. 겨울에 태어났고 자월이 겨울이고 수가 많기 때문에 관살이 많아서 신약합니다. 신약하기 때문에 간목의 도움이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대운이 초년에는 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봄 대운을 맞아가지고 대운이 흐름이 괜찮습니다. 을묘대운 10년간 재산이 성장하는, 아까 그래프에서 봤을 때 상승하는 요 10년이 을묘대운, 용신대운의 시작이 됐고, 용신대운 중에 경신년, 재성운에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돈을 번 이유는 을묘대운의 용신대운의 재성세운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지, 이게 용신운이 아니고 그냥 재성대운이었으면 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죠. 금대운은 매우 불리합니다. 어느 정도 환경적으로 갖춰지고 그 안에서는 이 금이 해롭지 않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성이. 그 다음 정화일간 돈 버는 운을 보겠습니다. 이 사주도 신강하죠. 여기 사화에 제왕지가 있고 인성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뿌리가 강하고 사오미의 오화도 여기 숨어 있고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좀 신강합니다. 신강하기 때문에 이 시주에 있는 금수가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운이 이제 중년까지는 화하고 목으로 가기 때문에 운이 약합니다. 그래서 수대운을 만나야 발전하는 갑자대운에 들어서 사업이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용신대운을 만난 거죠. 용신대운에 이 재성세운 사업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대운의 환경이 나한테 유리한 환경이 되고 그때가 되면 재성도 잘 써먹을 수 있는 구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무토일간 돈 버는 운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강해 보이죠. 화생토하니까 무토가 힘이 셉니다. 신강한 무토기 때문에, 근데 또 뜨겁잖아요. 여름에 오화도 있기 때문에 병화도 이렇게 투간돼 있고 음성이 매우 강해서 극신강하고, 그래서 재성, 편재가 매우 중요하겠죠. 편재가 이 진토에 뿌리를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주입니다. 대운이 여름에는 당연히 안 좋겠지만 이 금수운을 만나서는 운이 많이 좋아집니다. 금대운, 무신대운부터 크게 발전하기 시작해서 무신, 기유, 경술, 금운으로 가면서 상장사 대표가 되고 큰 돈을 버신 분이 사주입니다. 용신대운이고 플러스 식상운에 금생수하기 때문에 돈을 번다. 식상운과 재성운이 환경이 갖춰지면 그때 제대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토일간 돈 버는 운을 보겠습니다. 신강하죠. 나도 강하고 재물도 자진합도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재양한 사주 구성입니다. 부자 사주라고 보통 보죠. 힘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좀 더 세기 때문에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금운이 좋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의 요 관성을 따라서 요식업을 시작했고 병신대운에 요식적으로 성공했다. 신대운이면 식상으로 재물을 신자진 합도되죠. 재물이 힘이 커지기 때문에 식상대운에 재성을 생해주면서 큰 돈을 벌게 된 사주의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경근일간 돈 버는 운을 보겠습니다. 요건 조금 어렵습니다. 간여지동 일주인데 인월이기 때문에 경금이 신약합니다. 그래도 간여지동으로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약간 신약하죠. 그런데 이 사주는 목이 중심인데 여기 재성이죠. 임목의 신금이 뿌리를 서로 치고 있으니까 뿌리가 불안해지겠죠. 만약에 근데 금이 더 강해지면 이 뿌리를 심하게 손상을 시키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신약하다고 비거분, 신금이나 유금운이 오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봄의 경금은 병화하고 진토로 키우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공통보감 난강망의 이론인데 기존 이론을 보면 잘 해석은 안 되죠.
이 목에 뿌리를 치는 금운이 좋지 않고 화운이 또 필요한 거죠. 경호대원부터 사업을 시작했고 이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오히려 금운이 돼가지고 이 뿌리를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손재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잘못 보기가 쉬운 사주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신약하지만 관성대운, 재성세운의 사업으로 돈을 벌었다. 용신을 보는 것도 잘못 보기가 좀 쉬운 사주입니다. 그 다음 예는 신금인데 비슷한데 다른 예입니다. 신금이 뿌리가 높고 지지의 목으로 아주 강하죠. 지지의 목이 과합니다. 지지의 목이 강해서 신약하죠. 전형적인 제다신약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목이 더 강해지는 보문은 유리하지 않겠죠. 지지가 목 하나만 있는 것에는 묘가 많기 때문에 금으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해대운이 들어오면서 식신생재로 자영업을 좀 시작하시게 됐고 금대운이 시작하면서 발전했다. 재물이 이미 많기 때문에 굳이 재성운을 만나지 않아도 이럴 때는 이제 금대운의 비겁운의 재산이 발전한 사례입니다. 임수일간 돈 버는 운을 보겠습니다. 여름에 태어나고 재성이 강하죠. 관살도 강합니다. 관살이 많아서 신약한 임수일간이죠. 금을 인성으로 용신으로 써야 되겠죠. 그 여름운은 조금 약하고 가을, 겨울 운을 만나가서 좋아지고 임신 계유대운 들어가면서 인성운이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해요. 인성대운에 식상, 재성운, 세운에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수일간 돈 버는 운 보겠습니다. 극신강합니다. 수하고 식상밖에 없죠. 계절적으로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화운이 매우 필요합니다. 조구용. 화운이 늦게 오긴 합니다. 이모 신사대운, 화대운이 들어오면서 이제 식상생재는 이제 전형적인 이제 자영업이나 요식업 형태죠. 여기에 이제 인성이 강하다 그러면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하는 전문직의 형태인데 이 사주는 요 인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영업이나 요식업의 형태입니다. 용신대운, 화대운을 만나서 식상생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 돈을 많이 버시고 앞에 그 일간 10개의 일간별로 돈 벌었던 운들을 다시 모아봤습니다. 용신운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오고 갈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지 않고 꼭 유리하진 않았다. 용신운이라는 환경이 되고 그때는 식상운, 재성운이 많이 개입하더라. 신강한 사주는 특히 상관으로 에너지를 뺄 때 상관생재할 때 재물이 많이 왔고 신약한 사주는 인성대운에 재성세운에 돈을 벌었다. 용신에는 조우용신도 들어가고 업부용신도 들어갑니다. 아까 경금사례에서 보지만 관성대운에 돈을 벌기도 했어요. 전형적인 제다신약 사주는 비거운에 재산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용신운의 환경을 만나고 그때 세운에서 재성을 키워줄 수 있는 식상운과 재성운이 왔을 때 돈을 버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사주 해석으로 갔을 땐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보시고 음미하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면 더 잘 될 것을 보십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